안녕하세요. 뉴스크림 시청자 여러분. 한겨레 21 서혜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두 누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6월 24일이죠.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참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참사 유가족 지원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뉴스크림에선 김태윤 아리셀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와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협의회의 입장과 사회적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신복이고요. 김재현이 고모예요. 하나뿐이 우리 조카예요. 3대 독자예요. 한국 귀국한 지 이제 4월 12일 날 한국에 왔다가 5월 달에 비자를 받았거든요. 일하는 비자에 지투라고 받았는데 첫 공작이고 사회 나와 첫 공작. 첫 발석이 한국이라는 데로 와서 첫 공.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지금 갔어요. 엄마가 일찍이 없어가지고 혼자 우리 가족들 혼자서 애를 키웠어요. 귀엽게 내 새끼보다 더 이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어디에 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나지.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고엄정조 엄마 이순입니다. 저희 딸은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여태껏 혼자 있었어요. 걔는 기숙사에 있었고 친척집에 맡겨져 있었고 어릴 때는 그냥 생활비는 제가 다 드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맡겨져 있다가 진짜 부모의 사랑이란 건 없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는 엄마 나 이제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래. 진짜 대한민국에 걔는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겠다는 이념으로 왔다가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참사 당했잖아요. 진짜 얘는 딱 내가 돈 벌어서 살고 싶다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의 희망이 있었고 그림을 또 엄청 잘 그렸어요. 이게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림 그려가지고 자기 화가 그쪽으로 또 나가고 싶다기도 하고.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아빠 돈 이제는 안 바라고 내절로 자립을 해서 예전에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자립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엄마 기둥이 돼줄게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너무 험하고 비참하네요. 왜 이런 참사가 나한테 일어났는지. 현실을 보니까 너무 참담해. 그거는 뭐 공장이 아니라 애들을 죽이는 화장터였어요. 그게 너무 저도 현장 일도 다녀봤지만은 애들 뛰어넘을 곳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너무 이게. 애가 애 영정을 올려놓은 그날 저녁에 그랬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1시가 좀 넘었어요. 뭐야 애를 저기다 놓으면 안 되지 하고 막 뛰어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다가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아예 이게 새까매지면서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 옆에 이러고 내내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참 있다 신랑이 찾아와서 야 너를 한참 찾았다 여기서 뭐 하냐고. 내가 애한테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생각은 애한테 가려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이렇게 깜빡하고 휭할 때 있냐고. 내가 그 신랑 같이 가서 애한테 갖다 보고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밤중에 일어나서 가고 싶어도 있잖아요. 호텔에서 나오지 못하겠어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좋은 나라에 왔다고 애가 오늘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한 달 만에 그저 이렇게 보내. 돈도 못 지어보고 보내라. 어떻게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경찰 오면은 저 처음에부터 그랬어요. 25일 날부터 애 시신 확인했고 애가 출근했던 그 자리 CCTV 그곳에 가보니까 버스가 들어가 애들 내려놓는데 거기도 다 CCTV 있잖아요. 네. 그 전에라도 나는 여고는 애들 들어가는 그 장면이라도 마감을 그거라도 우리한테 한 번 안 계속 보이게 하면 안 되는가요? 하니까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안 된다는 답장만 여태까지 30일 넘어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게 경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가 이렇게 안아주겠어요? 진짜 피눈물 흘리고 사는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진짜 말 봤다라 저 과환도 보내주고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진짜 이게 뭐 시장님 그래도 제가 중국에서 왔지만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화성시에는 시장이 제일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시장이라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또 뭐 도에 밀고 도에서는 또 경찰서에 밀고 대고 이렇게 그냥 외국인이라고 그러는지 내치기만 하네요. 그냥 진짜 이거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해서 이게 이렇게 처참히 죽은 애들을 이걸 원한을 풀어야 되겠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신 희생자 23분 중에 몇 분의 장례가 좀 치러졌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9명의 그 유가족 고인들 장례를 치렀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제 저희 유가족 내에서도 진상이 규명되고 실제로 박순감 대표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라는 결의들을 하시면서 지금 힘들지만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본사에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좀 사측 관계자를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이틀째 되는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죄한다, 회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유가족들은 그 한테 와가지고는 일체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면담들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국회의장이 이쪽에 왔을 때 저희가 요구를 했죠. 이게 이 사람들은 23명 희생자들을 죽게끔 만든 가해자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사죄한다고가 아니라 직접 유가족을 찾아와서 사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왔어요. 그 다음날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 그러고 사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사죄는 없었습니다. 뭐냐면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너네가 와가지고 빈말로 사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진상과 관련된 필요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너네들이 진실된 그 사건에 대한 원인들을 밝히고 그 자료들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때 교섭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사과를 받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에 그 2주 뒤에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산재 처리할 거니 산재 처리하고 그리고 장례 치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공식적인 그 교섭은 1차 교섭은 네. 7월 5일 날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시나 도나 와서 면담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면담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사를 보내고 그리고 본부장하고 변호사하고 노무사를 보내가지고 교섭 임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엄청 화가 났었죠. 왜냐면 실제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나마 그 박순관 대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이후에 교섭석상에서 이분들 일체 어떤 안도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가 물어보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본인이 가해자인데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자료들이 소실돼서 드릴 수 없다. 이따위 얘기만 하고 1차 교섭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차 교섭과 관련돼서는 실제적인 실무 책임자 선임하고,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일체의 교섭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보상 합의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별적 합의, 그리고 시간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리셀 그리고 에스코넥 대표인 박순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피해자인 유가족이 이런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외국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와서 진짜 뭐 이 차별을 둬가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자꾸 그 생각만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거 있어요. 바라건대 빨리 이거 뭐 조사를 하고 빨리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우리 저 차디차 있는 애들도 빨리 뭐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들이는 그 마음이지. 그러면 아니 대표라도 나와서 뭐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진짜 어이없는 제안을 내놓지 말고 확실한 제안을 갖고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하면은 이게 일이 금방 끝나지 않겠어요? 자꾸 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이러지 말고 제발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책임의 주체인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아리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체의 어떤 그런 저희하고의 대화의 창구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리셀에서 지난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참사 이틀 전에도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도나 노동부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그때 자율적으로 조치된 거에서 정리된 게 아니라 직접 당신들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노동부가 가서 조사했다라면 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화성시나 경기도는 지금 아무런 진상과 관련된 규명들이 안 됐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저희 유가족들한테 이제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숙식을 중단시키겠다. 7월 31일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노동부나 경찰은 관련된 조사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라는 입장들만 말하고 있어서, 지금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니 우리 유가족이 사건이 왜 발생됐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당연한 권리들에 대해서 일체 관계 기관들은 저희한테는 수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더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그 말씀 주시기로는 유족분들이 수사에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매뉴얼만을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까봐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불법 파견과 관련된 부분하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들이 있었느냐의 두 가지 축으로 조사나 수사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그 유가족 중에는 일용직으로 거기에 몇 차례 간 사람들도 있고 증언들에서 아무런 안전 관리들이 없었고 안전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가서 일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개된 CCTV는 아마 다 보셨을 건데 안전관리가 있었다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 출구 쪽에 보면 그 배터리 완제품들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험성 물질이기,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소량씩 별도의 공간에 그 완제품을 보관해 놔야 되는데 CCTV에 보면 출입구 안쪽에 적재되어 있는 완제품들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그냥 화재가 아니라 실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들이 손상이 있게 되면 연기가 나면서 열이 발열이 되면서 열폭주 현상으로 터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0초간의 그 CCTV에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거기에 있던 노동자분들이 한 모습을 보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 교육이 있었다라면 절대 일반 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벽에 거기서 일했던 분이 그 증언해 주신 거에는 벽에 그런 게 소량의 그 발열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덮어서 그걸 막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교육이 없어서 생색내기식으로 그냥 했다라는 것식으로 걸쳐서 놓기만 했다라는 판단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저희 유가족들한테 보내는 개별적인 그 합의한 내용에 보면 군인들이 이런 교육을 했다라는 것들을 증거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을 한 것처럼 혹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3년 연속해서 그 자체 조사겠죠. 자체 위험성 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3년 우수로 해서 산재보험 한 580여만 원 자체를 감액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험성 평가 자체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평가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실제 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매뉴얼을 기존에는 없다가 지금 이제 개별 합의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 내용을 넣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증거 자체를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내용들이 1차, 2차, 3차 합의안이라고 여태껏 개별적으로 온 거에 보면 그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 파견으로 얘기되고 있는 인력 있잖아요. 메이셋. 이 사람들은 그냥 114, 그 인터넷 114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력 공급해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메이셀 소속의 그 노동자로 딱 명시를 해 가지고 그걸 아리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였냐면 유류품 있잖아요. 유류품을 가져갈 의향이 있냐 조사서에 메이셀 소속으로 이 사람들을 다 넣었어요. 고인들을. 근데 메이셀 소속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증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사할 때 내보내기 위한 증거들을 만드는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동부나 경찰에 얘기한 거는 전방위적으로 CCTV부터 모든 그 고용 관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조작됐을 인위적으로 했을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제대로 좀 조사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유족 지원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역 지원이 잘 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참사 터지고 통합지원센터라고 화성시 5층에 쭉 일괄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왜냐면 트라우마 센터나 5번 심리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첫날 그 아이들이 가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가 제일 힘드냐. 아니, 지금 참사장 해가지고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는 그 심리 상담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그러니까 버티면서 지금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가 하나도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트라우마는 지금 당장 그렇게 그냥 간단한 상담으로 정리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담은 이 싸움이 진상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조사의 1차 이게 끝난 다음에 진짜 심층적으로 전문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들이 진행돼야 된다. 매뉴얼 중에서 변호사나 법률 지원팀이라고 해서 와 있었는데요. 법률 지원팀도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이 규명이 되고 조사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산재 보상이나 혹은 장례의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사전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산재 신청해라. 그래서 보상받아라. 그리고 아니면 빨리 장례 치러라. 아니 장례 치르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줄 거예요? 여태껏 한국 사회에서 보시면 빨리 장례 치르라고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언제? 모르세.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는 이런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진짜로 와서 법률 지원이라고 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 안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좀 어떤 점에서 약간 기가 막힌 점이 있었는지 이런 좀 것들이 궁금해요. 많지. 나라에서 뭐 얼마를 내려줬다. 그때 그랬었잖아요. 텔레비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 돈이 우리 유가족 쓴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네식 1대1로 사람 공무원들 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거기에서 다 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트라우마 이거 생각한다고 정신 치료한다고 버스 몇 시간씩 24시간 12시간씩 계속 그 시동 켜놓고 기름 안 먹어요? 뭐가 안 먹어요? 누가 한번 거기 가서 치료 받았어요? 다만 해봤어요? 우리 가족 누구나 그 꽁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2층이고 뭐 3층이고 다 유가족들 무슨 편하기 싫어한 아니 유가족들 그런 공간에 앉아서 뭐 가족끼리 앉아서 뭐 쎄 놓겠어요. 다 지금 우리 210호에 있는데 이 다 필요 없잖아. 이게 다 방이 그 방을 줘서 뭐 하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네끼리 희닥닥하고 뭐 그러더라. 아래서는 피눈물 흘리는데 자기는 필요한 건데 진짜 말 바른대로 1대1로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거는 개개인별 유가족들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돼서 이 밑에 세미나실에 항상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분이 와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개개인 1대1 매칭 시켜놓고 유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시건 어떻게 그거 하냐. 그리고 빨리 산재 신청하고 그 지원하고 있으니까 산재 신청하고 장례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말고는 맨날 그게 머리 지원이 없는 거. 이건 역으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자체의 1대1 지원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들이 제대로 조사되게끔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보니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사건으로만 보니 빨리 산재 신청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 밟고 빨리 우리 이제 불필요하게 일하고 있으니 빨리 나가달라 이렇게밖에 안 비춰지는 그 행태의 매칭이라 좀 다들 힘들어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곳에 지원들 이런 뭐 아까 통합지원센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불필요한 거 빼버리면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들을 실제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행안부의 매뉴얼에 대한 지원 말고 나도 그 뭐 특별교부세 아니더라도 실제 지자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들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재량권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억울함이 있는 거죠. 며칠 없으면 또 30일까지 유가족 생계비까지 이제는 다 끊어준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괜찮아요. 정 안 되면 시청 앞에 가가지고 또 뭐 돗자리 키우고 전번처럼 떠가서 누워 살지면 난 이번에는 아예 침대, 야간 침대까지 가져왔어요. 이제 거기를 안 떠나고. 왜? 해결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시민들은 우리를 뭐 외국인들 돼가지고 돈을 받고 얼른 그저 뭐 해결 받으면 빨리 가라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저께 시청 앞에서 그것을 받잖아요. 그것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저도 국민이에요. 저도 여태껏 세금 내고 살았어요. 내가 화성시 세금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 세금 다 꼬박꼬박 여태껏 평생 물고 살았는데. 진짜 댓글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저녁에 잠이 안 오면 핸드폰 들고 진짜 거기다가 내가 진짜 댓글 달고 싶어요. 진짜 너네도 이런 걸 당해봐라고. 하늘이 내려보는데 너네 가족이 이런 일이 없을 줄 아냐고.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나도 내 일을 모르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그렇게 댓글이랑 달고 싶었어요. 만일 경우에 한국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못해요. 하도 진짜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차별이랑 이래서 딱 날려요. 이게 차별이라는 게.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저 귀화한 지 30몇 년 됐어요. 어린 나이에 여기에서 와가지고 난 제 이 고향으로 여기서 세금을 계속 내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그 시민들이 나와서 당신이 뭐길래 우리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 나는 내 새끼들 나이 어리는 거 사회라는 거 알자고 대한민국을 알려고 애들이 공부하고 여기를 왔는데 그런 불똥에서 아주 죽여버렸는데 조치를 안 하고 도의로 애들 이렇게 떠밀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주는 나라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끝나면 진짜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난 여기가 싫어서는 막 진짜 무서워요. 지금 요즘에는 걸음걸이 다녀도 누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것 같고 뭘 종이장 하나 준대도 겁이 나요. 이제는 이렇게 애들 23명이나 어린 날부터 진짜 어느 게 하나 새끼 버리고 그 안에 애미는 어느 말 그거 몸부림쳤게 했어요. 그 불바닥에서 이거는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어느 말이 무섭고 어저께 참당한 거 보니까 진짜 나는 억울해서 더는 발픈 잠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기사님, 나는 진짜 이제부터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다 한국에 사는 게 다 진짜 포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보냈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딱 한마디예요. RSL이나, 우리 화성시에나, 기도도청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어른짱 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좀 안아달라는 거예요. 어느 불쌍하지 않아요, 다.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매일 약 한 줌씩 걷어 먹으면 이렇게 해서 억까지를 밥 먹는지 모래를 먹는지 가슴에 어제 가보고 여기 가슴이
돌덩이 됐어요. 너무너무 참사가 너무 현실하고 틀리니까 너무 아파요. 진짜 숨도 이거는 어디 가서 해결 방법을 어디가 찾아야 되는지 어디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이런 억울하는 걸 받겠는지 정말 저 약속한 하나님한테 매일마다 기도하고 다녀야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불쌍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꼭 모두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 우리 애들 불쌍하게 이 나라에 와가지고 좋은 나라에 왔다고 애가 오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한 달 만에 그저 이렇게 보내 돈도 못 지어보고 보내라. 어떻게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사회적 재난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참사입니다. 이 희생과 이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행정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조사들이나 진상들은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것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장해주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여서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 참사는 우리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리셀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와 유가족분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화성시는 얼마 전 유가족에 대한 공간과 행정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실 지난 목요일에도 이곳에서는 일상회복, 행정회복을 주장하는 단체와 유가족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유족들의 피맺힌 외침을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비명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